자,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최고의 주식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제가 지난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묻어두면은 무조건 오르는 그런 우량주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오늘 뉴스 기사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재고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5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에는 한 33조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55조 정도의 완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재고가 그만큼 많고 세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 특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이제 감소를 하니까 일단 재고를 좀 많이 비축을 하고 또 생산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생산 제조를 못 하고 있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금 유동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제조나 어떤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 운용 자금을 계속 유동성을 갖고 이제 활용하는 게 굉장한 핵심이거든요. 제조업에.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많이 소극적이 돼요. 사업 전략 자체를 소극적으로 짤 수밖에 없고 재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그 현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신사업이나 어떤 신기술에 투자를 할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수요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바짝 추격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점유율 역시도 어떤 국가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배제당한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휴대폰 사업도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항상 문제시 제기했던 게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의존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에서 완제품을 0에서부터 만들 수는 없지만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중간재를 좀 수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서 자기네 휴대폰에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완제품에 대한 재고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어떤 중간재만 이제 수입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간재만 수입해서 완제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을 이 나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를 대내적인 환경 속에 좀 리스크에 처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완제품이 이제 55%나 증가를 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쵸 삼성전자의 어떤 가전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나 세탁기라든지 기타 가전제품은 아마 제가 가동률을 한 20% 정도 생산율을 좀 20% 정도 줄이는 것 같고 그리고 휴대폰 역시도 한 10%에서 15% 정도 가동을 이제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한 것 같고 감소를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장당에 이제 생산하는 양이 있으니까 생산량을 좀 조절하는 측면으로 하나의 웨이퍼에서 이제 많은 양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어떤 다량 생산 어떤 효율을 좀 높이는 부분으로 좀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술 투자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 재고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는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왜냐면 재고 부담이 늘어나면 유동성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영업 손실도 감안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재고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보관 비용이라든지 또 그거를 이제 유통을 시켜야 되는 유통 비용,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감가상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주가가 한 6만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글쎄요 앞으로 반영이 더 될 거라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주가는 부분이 반영이 이미 돼 있다고 봐요. 하지만 반영이 돼 있다고 해서 이제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계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국면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심리적인 위축선에서 더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금씩 위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재고에 대한 뉴스로 크게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진 않더라도 조금씩 감소할 게 눈에 선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의 어떤 그런 수요 감소, 수요 위축이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저도 이제 저도 한 1년 2년 전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부분, 대내적인 어떤 경영 위기의 부분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하긴 했는데 아마도 그게 한 1년 정도, 1년 보름 정도의, 1년 6개월 정도? 어떤 주기로 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그런 징후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듯이 이 경제나 이게 주식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1년이라든지 1년 이상의 어떤 기간을 두고 징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당장 여러분한테 뭐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 해봤자 뭐 바로 뭐 내년에 얼마 내고 뭐 올해 뭐 조금 얼마 기존에 내던 금리에서 올해는 조금 증가했네라는 금리 인상을 별거 아닌 것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1년 뒤가 되면은 이자가 그만큼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그 부담이 실제 본인한테 얼마나 좀 뭐랄까 부담이 되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건지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본인들의 어떤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큰 경제 변화가 본인한테 이제 피부로 느껴져서 그게 이제 패닉 현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품 현상이 너무 심하고 코로나 유동성으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의 후유증이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또 내후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게 1에서 2년 정도의 3년 정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금리가 그 후에도 오른다면은 큰 사건이 없는 한은 그 지금의 여파가 계속 증가 추세로 미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의 어떤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라는 얘기인데 그 나비 효과까지도 아니죠. 사실은 뭐 어떤 진짜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제 거인의 발걸음처럼 눈에 띄는 어떤 그런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동산에 이미 기존에 이제 구매를 하시고 빚을 이미 상당 부분 지어 놓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1년이 있다고 2년이 지나면은 굉장히 큰 지진으로 본인한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중국 경제와 중국 수요 위축과 미국 수요 위축에 대해서 이제 세계 경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그런 수요 위축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1년이나 2년 후에는 굉장히 큰 여파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산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을 빨리 세우시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니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본인이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하신 분들은 처분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더 크게 오히려 진짜 뭐 저번에도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했지만 10억 갖다가 뭐 5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걸 계속 열심히 이제 1년 2년 해가지고 뭐 겨우 뭐 5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7천만 원 뭐 이렇게 갚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10억의 가격이 8억이 되고 7억이 되고 6억이 되고 5억이 되고 5년 전에 6년 전에 가격으로 되돌아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냐면은 본인한테는 본인 돈이 날아가고 말 그대로 본인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고스란히 빚은 안 날아가죠. 빚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빚이 5억 정도만 남은 거지 여러분들 자산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자산이 날아간 거예요. 아예 공중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자 부담이 어렵고 빚을 좀 많이 빚을 지고 대출을 끼고 집을 무리하게 구매하신 분들은 어떤 앞으로의 집 가격도 그렇고 본인의 삶의 질도 그렇고 인생을 봐도 그렇고 여러모로 봤을 때 본인의 삶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나름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좀 뭐랄까 어떤 전야라고 해야 되나요? 별거 뭐 크게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경제 위축, 삼성전자 지금 재고 쌓이는 거 보셨죠? 경제 수요 위축하고 우리나라 뭐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화를 못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럼 환율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보다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출이 안 되고 우리가 해외 외화를 못 벌어오면은 장사를 해서 소득을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 치면은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허리띠를 되게 졸라매고 뭐 각종 가지고 있던 재물 가지들을 전부 다 내다 팔고 그걸로 이제 생활비에 쓰겠죠. 그런 상황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우리들의 지금 어떤 생활 패턴과 소비 패턴에 비해서 돈을 못 벌어오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수출을 못하고 수요가 감축돼서 그 경기가 침체되면은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간은 1년 뒤, 2년 뒤가 본인한테 올 거예요. 그런 침체 분위기가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뭐 개개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 기업이나 대기업 우리나라 삼성전자 얼마나 많은 돈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기업이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뭐 지금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뭐 우리나라 화폐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뭐 고달러가 지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제품을 사지 않고 한다는 거는 그 미국 쪽에서도 경기 침체, 미국 기업들도 경기 침체 그리고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장 큰 소비 시장들이 전부 다 수요가 위축이 되고 어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수출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여파가 더 훨씬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요. 그러니까 뭐 금리도 금리대로 인상을 해야 되고 또 허리띠는 허리띠대로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 형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으로도 부동산이 이제 과잉해서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뭐 코로나 유동성과 뭐 과잉 저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뭐 영끌 때 뭐 수요가 미래의 수요를 땡겨쓰고 이런 거 외에도 이렇게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나 수요 환경의 그 변화, 감소로의 변화가, 엄청난 대폭 감소로의 변화가 여러분의 그 자산과 일상생활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주식,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뒤, 최소한 1년 뒤 얘는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비하세요. 지금 그 1년 후에 올 본인들의 개개인에게 닥칠 경기 침체에 피부로 느끼는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